영양학적 관점에서 고혈압에 추천드리는 식단은요, 굉장히 유명한 식단이 있어요.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스텔라님, 고혈압이 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아마 갑자기 혈압이 오르면 우리가 이렇게 뭘 조치를 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것보다 고혈압 환자 중 2명 중에 1명이 증상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묵의 살인자 또는 소리 없는 저승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의 90%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혈압을 앓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보통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이런 본태성 고혈압 말고도 유전적인 성향이라든가 우리 생활 습관에 의해서 고혈압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고혈압이 원인을 알지 못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군요. 근데 저는 이렇게 원인을 모르는 것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 고혈압이 걸리면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고혈압약을 먹어야 한다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혈압약을 한번 복용하면 평생 먹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혈압약을 시작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요. 최대한 늦추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혈압약은 부작용이 굉장히 낮은 약이에요. 고혈압약은요, 단순히 혈압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뇌졸중이라던가 동맥경화, 심부정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우리 혈압약은 필요합니다. 혈압약은요, 단기간 복용으로 효과를 볼 수 없고요. 혈압약을 끊으면 다시 바로 이제 혈압이 오르기 때문에 이거는 꾸준히 계속 드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혈압약을 드시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거나 다이어트를 좀 바꾸시면요, 이 혈압약의 용량이라던가 그다음 개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시면 좋은데요, 내가 이게 혈압이 낮아졌네, 괜찮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혈압약을 끊으시거나 약의 용량을 적게 하거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약의 투여 기간과 용량에 대해서는요,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정확히 그걸 따르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안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국제의료 표준에서 최고 등급 5스타로 인증된 원료 사용, 체내 흡수율이 높은 RTG 오메가3를 경험해보세요. 제일 나쁜 음식이 뭐죠, 우리 고혈압에? 짠 거나 술? 이런 것들 아닐까요? 맞아요. 짠 음식. 예. 짠 음식이 왜 혈압을 올리냐 하면, 우리가 나트륨이 우리 혈액에 들어가면 주변에 있는 물을 끌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량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혈관을 밀게 되니까 혈압이 높아지는 거여서 짠 음식은 굉장히 좋지 않고요. 그리고 짠 음식 말고도 과도한 지방, 콜레스테롤이 많은 것들은 혈관에 들러붙어서 혈관 벽을 좁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양의 혈류가 지나갈 때 압력이 더 많이 걸리니까 혈압이 또 오르는 거고요. 그리고 술은요, 과도한 우리가 음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혈압을 수축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혈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짠 음식, 그 다음에 지방이 많은 음식, 그 다음에 술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소금이랑 짠 음식이랑 술은 좋지 않군요. 어디에나. 네. 그렇다면 이 고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고혈압에 좋은 음식으로는요, 저염, 그 다음 저콜레스테롤 이외에 식품으로 말씀드리면 비트가 좋아요. 네, 비트는 우리가 베타인이라는 성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을 확장시키는 질산염도 있기 때문에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플라보노이드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베리류.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창 베리철이니까 여러 가지 딸기라던가 블루베리나 블랙베리, 이렇게 베리라고 붙어 있는 것들은 좀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고혈압에 좋은 식품은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이요? 네. 다크 초콜릿에는 폴리페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요, 심장병, 뇌졸중, 그다음 동맥경화 같은 것들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보통 이제 그럼 다크 초콜릿 많이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되고, 하루에 작은 조각 하나 정도 그렇게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칼슘과 마그네슘. 이거는 이제 약간 혈관 이완시키는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금치, 감자, 무 같은 것들도 우리 고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한국 사람이면 많이 먹는 마늘. 예,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혈액순환과 혈압을 낮추는 기능을 하고요. 항산화 물질과 항염증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좋은 음식 중에서도 이 다크 초콜릿이 좋다라는 거는 예상 못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혹시 그 영양학적 관점에서 추천하시는 식단이 있을까요? 활성화 코큐테닌 유비퀴놀,
코큐10보다 5배 빠른 흡수율을 경험해보세요. 영양학적 관점에서 고혈압에 추천드리는 식단은요, 굉장히 유명한 식단이 있어요. 우리가 대시 다이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서둘러 간다는 뜻이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Dietary Approach to Stop Hypertension이라고 해서 좀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제안하는 그런 다이어트입니다. 대시 다이어트의 핵심은요, 칼슘과 칼륨, 마그네슘, 섬유소를 충분히 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제한해야 할 것은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당순, 당류를 적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대시 다이어트는요, 미국에서 고안된 다이어트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가져왔을 때는 우리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인에 맞는 대시 다이어트, 모디파이드한 다이어트들이 지금 많은 이제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시 다이어트에는요, 도종하지 않은 곡물을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섬유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잡곡밥이라든가 호밀빵, 통밀빵 이런 것들로 좀 더 채워줘야지 우리가 혈압을 빨리빨리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채소군과 과일군 같은 경우는요, 가늘하지 않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넉넉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유제품은 저지방이나 무지방으로 되어 있는 우유나 요거트는 플레인 요거트가 더 좋겠죠. 그리고 치즈도 이제 지방이 낮은 걸로 그렇게 고르시는 게 좋겠고요. 어육류군에서는요, 쇠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붉은 살코기는 가급적 적게 섭취하시고요. 닭고기 껍질 벗겨서 그렇게 드시거나, 아니면 생선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은 생선보다는 지방이 적은 생선을 드시는 게 훨씬 더 권장됩니다. 견과류는요, 그 소금이 첨가되지 않은 견과류로, 그러니까 호두, 아몬드, 땅콩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소금을 넣지 않고 볶은 걸로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름 같은 경우는 동물성 지방은 쓰지 않고요. 마요네즈 같은 것들도 좀 적게 쓰시고, 드레싱도 좀 적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소금을 아예 먹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우리 음식에는 기본적으로 소금이 들어있긴 하지만 너무 싱겁잖아요. 네. 그래서 이 대시 다이어트에서 권장량은요, 하루에 한 티스푼. 하루에 한 티스푼이요? 네. 먹지 말라는 거네요. 아니. 그래서 그냥 요리를 할 때는요, 간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요리를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먹기 전에 소금을 조금만 뿌려요. 그 위에다가. 보통 이제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이렇게 소금을 뿌리면 다 이렇게 녹아가지고 이게 간이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바로 위에다 넣으면 이렇게 먹을 때 바로 이제 짠맛이 나기 때문에 적게 사용을 해도 우리가 짠맛을 충분히 즐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대시 식단을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켜서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대시 식단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대시 다이어트가요, 이제 혈압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에도 효과가 있어요. 네, 그리고 다양한 우리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시 다이어트를 꼭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클라라 박사님과 고혈압 식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영양학적 관점에서 저희가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장에 좋은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